님, 예, 예.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이거 검찰청법상의 징계 절차에 따른 징계 처분은 아니죠. 아직 최종적인 징계 처분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직무집행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죠? 검사에 대해서? 제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법에, 죄송합니다. 검사징계법 8조에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박상용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왜 부적절하죠? 그 검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 조항은 현재 맡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이 안 맞다 했을 때 하는 것이지, 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그런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제가 분명히 밝혀둡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소 편의주의라고 보통 흔히 이야기하지만 이건 용어가 사실 잘못된 거예요. 기소 재량주의라고 해야죠. 근데 이걸 없애고 지금 기소 법정주의로 가겠다 이런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기소 재량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소를 할 때 검사는 재량권이 있다는 것 하나 하고, 공소 취소를 재량권 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사실 공소 취소에 대한 재량권 중에 더 크죠. 이 두 가지를 구성해서 보통 기소 재량주의라고 하는데, 저는 이 검사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부터 먼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에서 쓰이지도 않고요. 지금 괜히 공소 취소 필요도 없는 걸 두는 바람에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하려고 얼마나 지금 온 나라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소 법정주의로 가기 전에 반드시 공소 취소 이 조항부터 폐지해야 된다. 그거 지금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형소법 개정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공소 취소도 꼭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잘 이렇게 논의해 주시길 좀. 예, 그리고 최근에 고 김창민 감독에 대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한다 그래요. 근데 굉장히 늦었다고 봅니다. 최초의 보안 수사 요구를 했었는데 그 보안 수사 요구를 한 다음에 영장 청구로 돼 영장이 직접 보안 수사 해야죠. 지금 검사가 보안 수사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것을 이제 늦게 시작하시면서 장관님 페북에까지 올리셨던데, 저는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해야 될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저는 굉장히 실망했는데, 검사들 스스로가 우리가 보안 수사 요구나 보안 수사권 갖지 말자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내부에서. 왜 우리가 책임을 다져야 되나, 사건에 대해서. 저는 너무 실망스럽고요. 보안 수사라고 하는 것은 검사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거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건 수사를 정말 잘했던 검사에 대해 가지고 정권이 바뀌니까 완전히 범죄자 취급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이 정치의 행태 때문에 검사들이 나중에 책임질을 우리가 왜 하냐. 아예 스스로 그냥 보안 수사 요구 다 그냥 없애자. 이런 말들이 지금 건너는 사이에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면은요, 고 김창민 감독 사건 같은 경우 계속 생깁니다. 장관님, 앞으로 검사의 보안 수사 그리고 보안 수사 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 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검사들의 의무다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책임진 검사가 경찰에서 올라온 그 사건에 한정해서는 보안 수사나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장관님께서 꼭 관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지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검찰 생활 하시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검사들이 높은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9%의 형사 사건에 있어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 그리고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 정지,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했다는 것 때문에 정지하신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네. 만약에 그런 거라면 임은정 검사장도 직무 정지 시키세요.
같이 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네네. 김창민 감독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체크를 했는데요. 당연히 구속해서 수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구속이 안 된 거죠? 뭐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그 사유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도주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기본 1차 수사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목격자들에 의하면 다수의 공범들이 있었는데 확인이 되질 않았고 그리고 최초 영장 청구 왔을 때 저희들이 보안 수사를 검찰에서 요구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 한 1차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찰에서 지금 전담팀을 만들어 갖고 면밀하게 좀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입니다. 예, 제가 보았는데요. 보고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지. 중요한 건 CCTV가 다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CCTV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데 CCTV는 다 제출되었을 텐데 이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청구했고 검찰이 보완하게 해서 청구했고 그런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겁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장님, 네. 직무대행님, 네. 예,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씀하신 사례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만큼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영장이 기각된 부분에 관해서는 영장 담당 판사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도 아시고 저희도 아는데 왜 처장님은 모르시죠? 떠들썩한 내용이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 경찰이 수사를 왜 이랬어?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더라고요.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고 그러면 여기에 뭔가 부족한가? 라고 했더니 CCTV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에 사연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자체가 그 뒤에 질질 끌려가면서 구타당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있다가 생명을 잃은 사연이거든요. 앞뒤 정황도 제가 보긴 봤습니다. 마저 저 법원이 보십시오. 제가 기우정 차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오셔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여기서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통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저도 법사위 오랫동안 했는데요. 아주 부지런하게들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상황 체크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영장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잘못되었다면 같이 회의하셔야죠.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뻔히 보는 그 상황을 해결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보도는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저는 9시 뉴스 정도는 봐야 할 것이고 저희도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YTN 정도를 보고 연합TV 정도도 보고 9시 뉴스도 되도록이면 챙겨보고 이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다 엄청난 보도입니다. 다시 보시고 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왜 영장이 기각되고 이 상황이 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사실관계는 챙겨보겠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님도 여기서 더 억울한 일은 없도록 앞뒤 정황을 잘 살펴봐 주시고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전 슬라이드 다음 직후의 장면입니다. 24년 12월 3일 22시 45분경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끝내 서명을 거부하고 대적견실을 퇴실하고 피고인은 한독수 총리 및 이상민 장관 등과 함께 남아 어떠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습니다.
네, 한편 당시 한덕수 총리는 서명을 거부하는 장관들에게 참석하였다는 취지로는 서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부서, 즉 서명에 동참할 것을 설득하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예,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24년 12월 4일 01시 02분경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의 대적견실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24년 12월 4일 03시 05분경 대적견실로 다시 입실하여 이상민이 입장하는 03시 11분경까지 약 6분간 김주현 민정수석,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무언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진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습니다. 네? 3시 8분 가결 이후 1시 2분에 가결되었습니다. 네. 네, 지금 등장하시는 분이 김지현 민정수석입니다. 네. 뭐 김지현 민정수석 정의신문 때도 재생할 화면이라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네, 24년 12월 4일 03시 39분경 피고인이 옆에 앉아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왼쪽 팔을 툭 치면서 부르고 자신의 오른쪽 양복 주머니 안에 접혀있던 문건을 꺼내 펜으로 내용을 짚어가면서 약 5분간 대화를 이어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24년 12월 4일 03시 44분경 피고인을 비롯한 국무위원들 전원이 대접견실에서 퇴실하였고 이후 04시 27분경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계엄 해제가 최종 의결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피고인은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하였다 또는 우려를 표하였다 또는 만류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오늘 보신 영상 속에는 피고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에 대해 반대하는 듯한 의사표시를 하거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논쟁하거나 대립하는 듯한 장면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김용현 장관의 국무위원 추가 소집에 동조하거나 대통령으로부터 수령한 문건을 정독하고 메모하며 부서 또는 국무회의의 외관을 작초하기 위하여 강의구를 소환하거나 퇴실하려던 국무위원들을 만류하고 다시 대접견실로 돌아오는 장면 등이 확인될 뿐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통령 집무실 내에서 수령한 문건 자체가 없었다거나 계엄 선포문 한 장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상계엄 선포 전후 심지어 국회 해제 요구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문건 2장을 양복 주머니에서 꺼내 정독하거나 메모하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이상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 주요 장면에 대한 특검 측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마무리하실 건가요? 네, 네.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변호인 측에서 의견 진술 겸 해서 설명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시 39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직견 상황을 확인하는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이따 윤석열 대통령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직 양보 상의를 거치지 않은 채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일방적인 본인 발언만 합니다. 지금 특유의 지금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렇게 계속하면서 본인만 일방 이야기할 뿐이지 국무위원들 의견을 듣는다는 걸 하지 않고 그냥 본인 주장만 하고 뿐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10시에 지금 TV 담화까지 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 뭐 국무위원들 상황이 있을까 대중 상황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황조사 기자를 보기 시작하게 되면 손동작을 섞어가며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섞어 말을 했다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뭐 우리 재판부에서 잘 판단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윤석열 집무실에 있다가 대직기로 돌아가 도대체 국무위원들이 자기들이 이제 21시 10분, 15분 건물에부터는 이제 몇 명이 돼서 이제 소환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국민들이 왔는지를 확인하고 밤 10시에 비상계엄 선포하기 위해서 TV 생중계가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일방적인 발언만 있을 뿐이지 비상계엄 구체적인 내용에 와서 논의를 한다거나 또는 피고인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거나 하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선거수물 189 실황조사 선거기록 3,952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통령 또는 김용현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람 외 다른 국무위원들은 강의구와 김정환의 연락을 받고 대신에 도착했다. 조규용 장관은 22시 14분에 김장으로부터 연락 수신이 됐습니다. 송민영 장관은 22시 30분입니다. 강흥으로부터 받았답니다. 최상목 장관은 22시 37분입니다. 강흥으로부터 받았답니다. 오영주 장관은 22시 41분에 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지금 조규용, 송미령, 최상목, 오영주이 다 나중에 지금 아까 검사님 말씀하신 11명의 국무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연락받은 시간을 보게 되면 밤 9시 30분, 37분, 41분입니다. 이게 밤 10시에 국무회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연락을 취하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21시 51분 47분 이때는 지금 밤 10시가 이제 임박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한번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인지 한번 보시죠. 이제는 양복을 완전히 거쳤습니다. 본인은 이제 그때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가려다 보니까 거의 안 왔지 않습니까? 아직 사람들이 안 왔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본인 일방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김용현 장관은 계속 손을 들고 하는 이 제스처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검사님께서는 뭐 손가락 하나를 했다, 손을 둘을 했다, 손가락 4개를 올렸다 하는데 저는 그리 보이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이 손을 올리는 이런 제스처를 많이 취하는 상황이 벌써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20에서 51분이니까 불과 예정된 생방송 19분 전에, 약 9분 전에 이와 같은 상황을 하고 다시 집무실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관해서 이렇게 신앙조선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연결 출입을 대신 입설을 했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발표 시각이 지금 22시가 다 돼가지고 거의 한 8분여 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가와서 초조한 표정으로 다시 와서 국민이 얼마나 왔는지 확인하러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 왔구나 해서 다시 들어가는 장면인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22시 59분 다시 들어옵니다. 한번 보시죠. 이거는 1분 전입니다. 네, 이때 보면 최성호 장관이 20에서 59분에 이제 들어옵니다. 이때 윤석열이 다시 나옵니다. 이때 지금 김용현 장관 다시 나오는데, 이때 이제 최성호 장관이 막 이제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20에서 59분입니다. 시계를 쳐다봅니다. 지금 시계를 쳐다보면서 계속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시쯤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하면서 지금 이렇게 초조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양복 상의를 입고 여차하면 지금 나가서 이 대직교실을 나가가지고 비상겸 담화를 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이 와 있지는 않고 최성호 장관은 이제 추가로 한 사람 와고 송병현 장관이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되니까 초조한 표정을 지으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네, 지금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20까지는 지금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다시 들어간 장면입니다. 여기 신앙조서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조서서 정거기록 3957면을 보게 되면 윤석열과 김용현, 김정환 연결 출입을 통해서 집무실에 대직기실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초 22시에 비상경을 발표하기로 다 계획을 하였는데 갈라로 나와 보니까 아직 국무위원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계 쳐다보고 대직기 왔다 갔다 하면서 소주 한번 보이다가 다시 집무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최성호 장관이 온 시각이 21시 59분 22초입니다. 자, 아까 이 장면 아까 좀 말씀하신 것을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보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이 이제 드디어 더 이상 못 참고 20시 05분에는 이미 이제 대통령이 이제 뭐 안 되겠다 해서 나온 겁니다. 나와가지고 여기 김용현 장관이 여기서 문을 열고 대직기실 문을 열면서 지금 나오라고 여기서 지금 문을 열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가려다가 지금 아까 피고인이 안 됩니다 하고 대통령이 안 됩니다 하고 지금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손세를 칩니다. 손을 대통령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안 됩니다 하니까 바로 쳐다봅니다. 그랬으면 아까 그런 장면이 나타난 겁니다. 이 장면 보셨으니까 다음 장면을 바로 보시겠습니다. 신앙조사서에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2204분 58초에 윤석열 한덕수 연결 출입을 통해서 대전께서 나와 윤석열은 선체로 국민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게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고요. 저희 번역은 이렇습니다. 윤석열이 당초 발표 시간이 20시 넘어서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비상경을 살펴하겠다 일방적으로 발언하고 지금 나가는 상황인데 피고인이 안 됩니다. 대통령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손을 흔들고 윤석열이 말렸습니다. 지금 검사님께서는 아까 이게 의사 정리소가 안 됐기 때문에 말렸다 하는데 여하튼간에 그 내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거 아니다. 대통령이 안 됩니다 하고 피고인이 말린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상목 장관과 조태일 장관이 아까 일어나서 윤석열을 만류했는데 아무런 다른 게 없고 피고는 오히려 외교와 경제는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피고인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와 같이 윤석열을 만류하니까 시기를 접으면서 결국 고지를 부르다가 다시 집무실로 들어갑니다. 집무실 들어간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마지막 장면에 지금 다시 이렇게 집무실로 지금 최성모 장관과 조태일 장관 이런 분들이 계속 반대하고 하니까 여기 지금 집무실로 지금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자, 22시 06분에 보면 이 한덕수 총리 이야기 잠깐 나오는데 최성모한테 윤석열 말려는 권유한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아까 그 바로 후속 장면, 대통령이 들어가는 장면에서 지금 이 최상목 장관이 이 한덕수 총리에게 뭐라고 이 조태일 장관 사이에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 최상목 장관이 귀속말로 한덕수 총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최상목 장관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나는 왜 반대를 안 하냐 해서 나는 반대해서 당신이 들어가서 반대를 해보시오. 이렇게 해서 그 직후에 대통령이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이 최상목 장관이 따라 들어가서 지금 대통령을 말리러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실황조서서를 보게 되면 증거기록 3958면 보게 되면 대통령과 대화했다는데 대통령 대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을 말린 겁니다. 잠깐만요. 잠깐 앞서 보겠습니다. 대통령을 말린 겁니다. 그러다가 이 최상목 장관은 20에서 57분에 아까 보신 것처럼 대통령이 도착했다면 그 이전에 피군을 비롯해가지고 국무위원들이 집무실에 도착한 이후에 줄곧 어떤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문제가 있다는 하고 대통령의 설득을 사실 전혀 알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지금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나가는 상황이니까 왜 반대하지 않느냐 한 총리에게 이야기하고 한 총리가 다가와가지고 기속말로 나도 반대 많이 했으니까 당신이 들어가서 설득해보라 하니까 지금 실제로 설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윤석열 따라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바로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갔던 그 직후에 성태윤, 조태용, 전지석 비서실장도 다시 같이 말리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르르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지금 피고인은 금방 보신 것처럼 천장범에서 지금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는 게 아닌가 해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진석 이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조태용도 들어가고요. 특히 보면 정진석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다음 장면에 보시게 되면 실황조사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접기실 내 상황이 다소 어수선하면서 윤석열을 말려라 따라 들어가는 분위기다. 이게 증거기록 3959면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도 그 당시에는 국무위원들이 윤석열을 만료하러 뭔가 말렸고 만료하러 집무실에 따라 들어가는 분위기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거기록 3959면입니다. 그런데 22시 10분 불과 들어간 지 한 2, 4분 만에 바로 최상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지금 들어가서 불과 한 2분여 만에 나옵니다. 그래서 최상목이 굉장히 보게 되면 사실상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아주 썩난 표정으로 뭐 요즘 말하면 지금 경로하는 표정으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쫓겨나오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그냥 퇴실해서 대접기실에 착성한 게 아니라 들어가서 설득하다가 안 되고 오히려 쫓겨나온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22시 18분에 윤석열이 담화문을 발표 직전에 국민들 발언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보셨는데요.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영주 장관이 이제 제일 뒤늦게 참석을 해가지고 조태영 장관이 자리를 비켜주고 오영주 장관이 앉는 모습입니다. 이때 보시면 지금 이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강인구 부속실장이 김영인 장관이 계엄 선포문을 복사하러 오라 그래가지고 그 복사를 그 말을 듣고 지금 복사하러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특유의 이 좌우를 돌아다보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지금 본인이 비상계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정당성만 발표할 뿐이지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을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이 그때 법정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할 때 감히 어떤 국무위원들이 끼어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언하고 여기서 국무위원들이 아무 말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지금 피곤해 지금 천장 보고 지금 이렇게 망인사살 표현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에서는 이 국무위원들이 아무도 대통령을 말리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